네, 김경 서울시 의원의 진술이 매일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했다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강선우 전 보좌진이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1억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씨가 공천한 거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맞아요? 네, 앞으로 같이 제출 만난다. 조사하면 응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이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진술을 했다는 내용, 또 자수서에 담긴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관련되어 있는 인물 3사람의 얘기가 모두 엇갈립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돈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인지 후에는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김경 시의원은 직접 전달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비워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김경 시의원은 보좌진이 먼저 금액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렇게 3명 말이 다 다르면요. 이거 어떻게 경찰이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가 길어지면 서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잖아요. 그럼 서로 본인은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그 관련된 증거도 인멸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김경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바로 반환했다라고 지금 본인 유리한 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금 벌써 이게 12월 29일 날 이 사실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꽤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다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주장해도 경찰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 어떤 식이 되냐면 네. 우리가 돈봉투 사건 잘 아시죠? 그때도 굉장히 우리 막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풀려났어요. 왜 그러네요. 풀려나냐? 예. 일단 불법 수집 증거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 때문에 증거가 인정이 안 돼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말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가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되면 이렇게 본인들 각자 주장대로 해버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증거를 못 찾으면 그냥 이거는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 시의원은 본인이 1억 줬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강선우는 바로 돌려줬다고 그러고 그 보좌진은 지금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입증할 책임이 경찰에 있는데 네. 이 벌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세상에 김경 시의원을 아니 외국에 그렇게 사실상의 어떤 외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첫날 3시간 조사하고 3일 동안 푹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선우에 이제서야 지금 압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러면 이미 본인들의 이미 변호인들과 등등을 통해서 이미 말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밝혀내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계속 진술이 조금씩 살을 붙여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안 했다가 첫 번째 나온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자수서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는 직접 건넸다, 보좌진이 먼저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은 실제로 변호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할 때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계로 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의 전 이제 사무국장인데요. 그 3명의 진술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다 진술을 청취한 후에 예. 각각 불러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서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아마 대질로 가서 확인해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선우 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술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를 통해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진술이 다를 때는 사실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압수물 분석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또 제3자의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들을 아마 신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여선웅 부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선우 의원이요. 지금은 무소속 상태이긴 한데 1월 초에 입장문 낸 이후로는 별도의 입장문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국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에는 당연히 출석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좀 보시나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이 사건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뭐 본인 SNS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 계속 드러났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민주당 관련해서 뭐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당을 할 때도 아예 그 윤리감찰단의 뭔가 이 조사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불응을 이야기도 했군요. 있었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지금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돈 받았다는 부분도 한번 말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 수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뭐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던가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소유할 목적으로 받으면 다시 반환을 하더라도 예.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일단은 본인이 받았다고 인정을 이미 했고 김경 시의원도 줬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강선우 의원이 뭐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이 법의 유무죄 떠나서 감형이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요. 김경 서울시 의원도 갑질 의혹이 좀 있었나 봅니다. 어제 채널A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미국에 머무는 중에 서울시 의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시의원들이 내 보좌진과 관련해서 나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료 조사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텔레그램 전화로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 가서 굳이 이런 전화를 한 이유는 뭘까요? 뭔가 막아야 될 게 좀 많은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갑질로 읽히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로 보이는 것이죠. 증거인멸. 그렇지 교사. 않습니까? 지금 1억 줬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공천 못 받게 했는데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예. 뇌물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안법 위반이 명확하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버리면은 그 자체가 도주 우려가 아니고 도주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갑질 의혹 조사 막아달라. 그건 뭐예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대한 피의 사실이 있고 해외로 도피해서 증거 어떻게 보면은 도주가 했고 이미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벽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그 인천공항까지 가서 결국은 에스코트 해가지고 옆에서 뭐 해준 겁니까? 수화를 하러 갑니까? 에스코트 해준 겁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경찰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겁니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는 긴급성과 밀행성이 핵심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피의 사실이 점점 다 공개가 되죠? 그러면은 경찰이 피의 사실을 다 흘리는 겁니까? 그 말은 결국 삼자 간의 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한 언론에서 봤더니만 압수수색 다 했다고 하는데 정작 김경 의원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도대체 경찰은 뭐 하는 것이죠? 뭐 경찰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은 본인들이 꼼지락꼼지락 할 것이 아니고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 특검 얘기 뭐 이따가 또 장동혁 대표 얘기하면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